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레벨 7 취득 과정을 도와드릴 저는 토스의 김소라입니다. 자, 앞 강의에서 이현석 선생님과 함께 파트 1, 2, 3 전반부 파트를 다루시고 오셨을 텐데요. 자,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과 발음 강세 강의도 훈련하고 오셔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본 강의에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음 강세 강의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 파트 무관하게요. 발음과 강세와 그리고 또 억양은 전 파트 골고루 공통적인 평가 요소로 자리 잡혀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 파트 적용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에 앞서서 우리 집 발화자의 의도 자체를 상대에게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자, 꼭 유의를 하셔서 전반부, 후반부 파트와 무관하게 잘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처음으로 파트 4, 5, 6를 이제 다뤄보시게 될 텐데요. 네 번째 파트가 표를 가지고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정보의 형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 어떤 태스크가 주어지는 유형이죠. 그래서 실제로 표를 보시면서 문제가 화면에 나오지 않고요. 리스닝에 의존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미션이 주어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빈출도가 높았었던 행사 일정표, 행사에 대한 일정이 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요구가 되는 어떤 정보에 따라서 자, 문항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파트 5번째는 그 설정 자체는 우리 직장 상사나 아니면 내가 소속돼 있는 어떤 영업점에 직장 상사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컨셉이었었죠.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가 이제 question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problem 성격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그 문제를 듣고 어떤 유형인지 유추를 하신 다음에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책들을 모색하셔서 직장 상사에게 다시 음성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 어떤 컨셉하에 주어지는 미션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빈출도가 높았었던 홍보 부족이라는 유형을 다뤄보실 거고요. 6번째 파트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난제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한 파트인데 거의 프레이즈 스피킹에 가까운 그 파트가 아무래도 6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양대 산맥이 있어요. 테마 중에서 양대 산맥 교육과 그리고 회사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교육도 계속 꾸준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은 그들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출연을 많이 했었던 또 유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트 4번째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형식의 표가 주어지죠. 그래서 준비 시간은 30초가 이제 주어지는데, 자, 이 30초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리적으로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시면 안 되고요. 이 주어진 30초라는 시간 동안에 행사 일정표라는 그 유형 내에서 표의 상단에 보시면은 행사가 진행되는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가 돼 있거든요. 대부분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그리고 날짜 그리고 뭐 입장료가 있으면 입장료가 또 기재가 돼 있는 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장소들이 대부분 고유명사가 기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유명사라는 건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지명 이름일 수도 있고 건물 이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 시간 동안 최소한 어떤 소리를 내실 건지는 미리 마음속으로 정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가 않은 고유명사이긴 하죠. Kennedy Hall인데 이걸 입 밖으로 잠깐 내뱉어 보셔야지 나중에 문항이 주어졌을 때 답변 안에 자연스럽게 삽입을 해서 문장 단위로 발화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시라는 제 의미였었고요. 날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또 외국어다 보니까 날짜 같은 것들이 이게 또 뒤에가 서술란 말이죠. 이제 서술을 이것도 한번 변환을 머릿속에 사는데 꽤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다면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하면 그냥 이게 날짜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으세요. 언제요? 준비 시간 동안에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Monday, November. 자, 21이라고 써있지만 21이라고 읽으시면 시험 다시 보셔야 돼요. 21이 아니라 서수이기 때문에 21st라고 하셔야 되죠. 21st, 날짜 알아서 여러분들 서술을 읽으셔야 됩니다. 애초에 파트 4의 출제 목적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실제로 정보화시켜서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파트라는 거죠. 자, 밑에 시간도 자, 기왕 하는 김에 다 읽어버릴게요. 자, 9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9am. 자, 숫자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 5pm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이제 몸을 풀 수 있는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도 몸을 약간 풀잖아요. 그래서 준비 시간 동안에 입을 약간 풀어두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는 그 문항 자체가 화면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보면서 들려오는 어떤 그 문제를 듣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안 나온다라는 전제 한번 들어보실게요. Where is the conference being held and what time does it start? 자, 장소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거 토익이랑 비슷하게 의문사에 집중을 하셔야지 조금 더
쉽게 문제에서 요청하고자 하는 어떤 태스크에 집중하실 수가 있는데 where 하면 이제 장소를 물어보는 거네요. Where is the conference being held? 그러면 어디에서 행사가 진행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응답 시간이 15초. 자, 15초인데 이 치사하게 문제를 또 두 개를 내요. What time does it start? 몇 시에 시작이 됩니까? 자, 시작 시간은 아까 9시였었고요. 장소도 우리가 위치 파악을 대강을 해놨었죠. 자, 그럼 소리 내서 또 읽어보기도 했었고요. 자, 케네디 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유명사를 읽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고유명사의 발음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이거를 안 맞추지 못하면 굉장히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또 멘탈이 무너지시는데 고유명사의 발음이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소리 내어서 읽어서 과제 수행 자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명사이다 보니까 내용어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강세를 줄 안다라는 사실만 어필을 하셔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고유명사나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 때 발음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주어졌던 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우리가 좀 충실을 해서 대답을 또 해볼까요? 행사의 이름을 일단 컨퍼런스였었죠? 자, 그 컨퍼런스를 그대로 주어로 받아오시면 돼요. 자, 행사의 이름, the conference. 그 다음에 모든 문장에는 자, 주어랑 술부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동사가 또 있어야 되는데 동사는 앞으로 우리가 진행된다라는 의미의 수거인 take place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저희끼리 약속이에요. take place. 수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텍스트 타입의 수준을 올려주는 수단이 또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또 좋겠죠. 시험상의 전략이고요.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그 다음에 어디에서 아까 준비해놨었던 장소 at the 케네디 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보다는요. 이거 이제 읽긴 읽어야 되는데 장소 앞에 어떤 전치사가 세팅이 돼야 되는지 잘 보세요. 자, at the. 기본적으로 큰 장소, 막연한 장소 앞에는 어떤 전치사가 온다고요? at과 자, 더가 온다라는 거죠. in이 오면 안 돼요라고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데 자, in은 상대적으로 좀 제약이 되게 많은 이제 공간,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는 공간일 때 그 내부 안이라는 걸 엄청 강조할 때 쓰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장소를 여러분들이 정보로서 제공을 하실 때 at을 쓰실 확률이 90% 이상인 것은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in을 예외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자, 그건 이제 해당되는 문제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요. At the Kennedy Hall, 그 다음에 on Monday, November 21st. 자, 보이시죠? 우리가 아까 이미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좀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비록 날짜를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차피 기본 정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저라면 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날짜 앞에는 뭐가 와야 되죠? 전치사 on이 와야지 그 날짜에라는 의미로서 전달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에 해당되는 자, 시간을 물어봤었는데 자, 문제에 보시면은 시작한다라는 이제 동사가 있었었죠. 그럼 이거 동사를 그대로 받아오시는 거예요. 더 갈 필요 없이 it will start at 9 a.m. 자, 표를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자, 저랑 같이 보실게요. 보면은 9시에 시작되는 게 맞네요. 자, 표를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뭐 중간에 치사하게 7번 문항에서 중간에 막 껴있는 이상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보통은 눈에 잘 띄는 시작 시간이나 아니면 끝나는 시간 정도에 그쳐서 자, 물어보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변을 다시 해볼게요. It will start at 9 a.m. 하시면 되겠죠? 자, 그나저나 여기 뒤에 시간이 이제 정시가 주어졌는데 정시 시간 앞에는 어떤 전치사가 와야 돼요? at이 온다는 게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개념들을 전부 다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학습이 다 암기 베이스의 학습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명사에 따라서 어떤 그 전치사를 쓰셔야 되는지 그 개념 자체를 꼭 숙지를 해주셔야지만 표가 다양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른 표가 이상한 형태로 나온다 할지라도 전치사만 잘 세팅이 돼 있으면은 충분히 정보 전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 이 점을 또 유의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장소 앞에는 보통 어떤 전치사가 온다 그랬었죠? 자, at과 그다음에 정관사 더가 같이 수반이 되고요. 그리고 날짜 앞에는 자, on, 그 날짜에라고 할 때 하루 24시간의 시간일 때는 항상 on이에요. 요일 앞에도 on이고 날짜 앞에도 on이고 특정한 기념일 앞에도 on이고요. 그리고 정시, 정확한 시간에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at이라는 전치사 수반이 돼야 되죠. 그래서 파트 4에서 은근히 출제자들의 그 출제의 목적 자체가 숨겨져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전치사, 즉 기능어를 표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내용어들만 가지고도 기능어들을 삽입하셔서 완벽한 문장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시제적인 면에서도 태스크가 숨겨져 있었는데 자, 혹시 느끼셨나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어떤 그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미래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증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물론 어떤 팩트를 얘기할 때 일반 시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it starts at 9 a.m.을 한다 하더라도 감점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요. 애초에 파트 4를 출제한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미래 시제를 안정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미래 시를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8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파트 4에 머물러 있는 자, 문항인데 8번 문제를 제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7, 8, 9. 자, 이게 이제 세 문항이 파트 4에 속해져 있는 문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세 문항 중에서 가장 과제 수행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다름이 아니라 8번이에요. 중간에 껴있는 애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불효자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 말 그대로 말썽을 피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말썽을 피우는지 한번 볼까요? I don't want to miss the demonstration of new planning techniques. The demonstration takes place in the morning, right? 자,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그 문제에서 그 들려오는 단어 중에서 표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자, 눈이 그쪽으로 가 있어야 돼, 이미요. 자, demonstration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표에 있다는 사실을 준비 시간이 봤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눈이 그쪽으로 가서 요거에 대해서 장난을 치겠다라는 얘기지라고 이제 눈을 개슴츠레 뜨시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틀리게 얘기하는지 혹은 어떻게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마저 들어봐야 되겠죠? The demonstration takes place in the morning, right? 그게 오전에 진행되는 게 맞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딱 봐도 아니죠. 자, 오전 스케줄은 자, 보통 이제 위쪽에 있는데, 자, 정오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오전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금방 비주얼적으로 인지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는 일단은 맞냐라고 이 사람이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정보 수정을 해주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그럼 해줄까요? 맞니 했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지. 대답을 일단 하고 우리가 고쳐줘야죠. No, that is incorrect. No, that is incorrect. 자, 부정어 여기 있고요. 자, no 부정어 강하게 전달. 그 다음에 incorrect 할 때, 자, 요 in이라는 부분도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prefix 접두사이기 때문에 강세를 주어야지만 틀렸다라는 내용 전달이 확실하게 또 접수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답. No, that is incorrect. No, that is incorrect. 자, 확실하게 틀렸다라는 정보를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만두시면 안 되고 당연히 왜 틀렸는지 증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자꾸 표에 있는 걸 사용하셔서 증명을 하셔야지 점수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애초에 자, 이들이 주어준 우리 태스크 자체가 제공된 정보를 반드시 사용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고 자, 요구를 했기 때문에 표를 사용해서 또 대답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쳐주면 될까요? 사실은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진행된다라는 원래 팩트 정보를 전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부분 해볼까요? 일단은 행사 이름은 demonstration이었어요. 스케줄의 이름, the demonstration. 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will take place. 항상 진행된다라는 의미에서는요. 자, take place를 통일하셔서 쓰시면 돼요. 자, 고민하지 마세요. 동사를 뭘 쓰셔야 될지. take place in the afternoon이 되겠죠? The demonstration will take place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자, 오전의 반대말은 오후이죠. 다만 afternoon 할 때 강세가 뒤쪽이라는 사실도 자, 유의를 해주셔야 되죠. afternoon이란 단어는 없어요. afternoon,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자,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문장이 안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 레벨 7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자꾸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나 스킬들을 증명을 해줘야지 채점바들이 알아서 점수를 주게끔 돼 있는데 자, not in the morning. 자, 이 부분을 꼭 덧붙이는 것을 목표로 가져보세요. not in the morning. not in the morning. 자, 듣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not 하면 일단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오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진행되는 게 맞아라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면서 동시에 리스닝 스킬까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자, 템플릿입니다. 정보 수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위에 이 사람이 말했었던 틀린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셨어야 돼요. 자, 오전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지 이게 가능하지겠죠. 실제로 문제가 화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린 또 친절한 사람들이니까 정확한 시간 정보를 줘볼까요?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부가적인 정보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2시부터 3시까지야. 자, 시간의 정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디다 삽입하면 될까요? From A to B에 삽입하면 되죠. 실제 강세는 숫자에다가 줘야 됩니다. From과 to는 전치사, 기능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from 2 p.m. to 3 p.m. It is from 2 p.m. to 3 p.m. 2시부터 3시까지라는 이제 의미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설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텝은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틀렸다고 얘기할 확률이
8번에서 여러분들 90%예요. 90% 이제 100%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맞았던 어떤 사례들도 종종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자 90%가 틀렸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표를 사용해서 증명하는 부분이 두 번째 스텝. 그 다음에 그 밖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그와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게 세 번째 스텝이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얼추 15초를 여러분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간은 잘 보면서 안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문항 가볼까요? 자, 9번 문제 파트 4의 실질적으로 마지막 문제이죠. 9번 문제는 오히려 쉬워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발화량이 30초라서 좀 길어서 그렇지 그 실제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대신 귀를 여셔야 돼요. 이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소재가 뭔지 귀 기울여서 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I'm interested in reducing the amount of water in my gardens. Could you give me all the details of any sessions that specifically deal with water usage? 나는 특별히 물 사용과 물 절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본인이 뭐 소유하고 있는 어떤 정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말인데 이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는 행사에서 진행되는 물 사용과 관련되는 어떤 세션에 대해서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세션을 얘기해 주겠니?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자, water가 가장 중요한 소재였었죠. 그러면은 찾으시면 돼요. 찾는데 막 이걸 뭐 윌리를 찾아라처럼 열심히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 눈에 또 띄게끔 돼 있거든요. 자, water를 찾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애초에 두 개라는 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까지 읽게끔 돼 있는 문제는 여태까지 출연한 적이 별로 없었고요. 자, 행사 일정표라는 그 표 유형 안에서 두 줄 정보에 대해서 읽게끔 돼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9번 문항에서는 애초에 생각을 갖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스케줄 정보를 우리가 정보의 형태, 문장의 형태로 또 전달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두 개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냥 이제 우리끼리 시험의 전략상 하는 얘기이고요. 이건 상대방이 이제 모르는 정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쁜 소식부터 먼저 전달을 해주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자, 차례대로 대답해봐. Could you give me? 라고 또 청유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먼저 해주는 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겠죠. Sure thing. 자, 물론입니다. 그리고 네가 관심 있어 하던 그 소재와 관련된 세션이 자, 두 개가 있어. 자, 이 기쁜 소식 자, 알려주세요. There will be 2 sessions on water usage. There will be 2 sessions on water usage. 물 사용과 관련된 게 무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멈춰주면 안 되고요. 계속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무엇인지. 자, 하나는 자 무엇입니다. One is a lecture. One is a lecture. 아이고, 자, 어가 빠졌네요. One is a lecture. 자,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공식인데 스케줄의 종류 앞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어라는 정관사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레벨 7 목표로 하신 분들은 정관사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이제 목표로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랑 더 자체를 구분하는 건 좀 아직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해야 하시고 빼셔야 될 때 빼셔야 되는 걸 목표로 가져보세요. 그거는 이제 어떨 때 하셔야 되는지 제가 파트별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럴 때요. 첫 번째 경우가 이럴 때요. 바로 스케줄의 종류 앞에 lecture, 강의는 해석을 딱 해보시면 스케줄의 종류라는 거 아실 수 있잖아요. 셀 수 있는 하나의 지정된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는 게 맞겠죠. One is a lecture. 그 다음에 땡땡 하고 제목이 아까 있었을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자, 보시면은 lecture 돼 있고요. 땡땡.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lecture의 제목이죠. 대충 읽어보시면 알 거. 굳이 뭐 이 단어를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더라도 강의의 제목이라는 게 금방 유추가 되실 텐데 자, 이게 제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강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결어를 쓰셔야 되냐면요. 자, o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on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죠. 뭐뭐에 대해서. 자, 원하면은 뭐뭐에 위해서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하위 등급에서는 그렇죠. 하위 등급에서는 전치사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전치사 용례들을 다양하게 파악하셔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셔야 되는데 자, 위에서도 아까 마찬가지였었죠. 물 사용과 관련해서, 물 사용에 대해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bout만 한정적으로 여러분들 쓰시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on을 상위 레벨에서만 사용이 이제 가능한 의미인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로 쓰시게끔 자,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이제 얘기해주면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궁금한 게 표에 써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gardening with less water가 되겠죠. gardening with less water. 자, 그리고 시간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자, 아까 표를 보시면은 시간이 구간이었어요. 자, 정시일 때 뭐 정시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제 구간이 있으면은 from A to B에 삽입을 하시면 된다 그랬었죠. 자, 해보실까요? It is from 10 a.m. to 11 a.m. It is from 10 a.m. to 11 a.m. It is from 10 a.m. to 11 a.m.
자,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스케줄을 얘기할 때 하나는 줬으니까 자, 또 하나는요 라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말이랑 똑같네요. The other one is 그 다음에 자, 스케줄의 또 제목이 아니라 종류라는 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discussion 하면 토론이죠. panel discussion. 그래서 자, 어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는 제목이 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를 갖는 on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스케줄 종류 앞에는 어라는 그 정관사가 붙고요. 그리고 스케줄의 제목 앞에는 on,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인 on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주시면은 자,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시간 it is from 1 p.m. to 2 p.m. 시간 기재되어 있는 대로 잘 읽어주시면 되죠. 자, 시간을요. 이것도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2줄을 뭐 2줄로 읽는다라고 해서 그게 큰 감점 요인이 되진 않아요. 그 채점 방식이 되게 특이하죠. 2줄을 2줄로 실수로 읽는다고 해서 큰 감점 요인이 안 되는데 숫자를 읽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되는 게 지표로 잡히는 순간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읽을 때 막 버벅대면 안 된다는 거. 뭐 1 p.m. to 2 p.m. 하면 안 되고 집에서 소리내서 숫자 같은 것도 잘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항상 정시가 또 나오진 않거든요. 10분 단위로 나올 때도 있고 30분 단위일 때로 나올 때도 있는데 자꾸 분 단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시더라고요. 숫자를 이제 얘기하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 그런 일이 없도록 연습을 또 꾸준히 소리내셔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7, 8, 9번 파트 4에 속하는 문항들을 순서대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행사 일정표라는 유형을 오늘 첫 시간에 이제 다뤄봤는데 이 행사 일정표라는 큰 틀 안에서는요, 그 문항의 성격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문제가 똑같이만은 나오진 않는데 각각의 문항별로 어떤 성격들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지 자, 오늘 이 시간에 감을 좀 잡으셨어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행사 일정표를 봤을 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답변들이 있는지 그걸 또 우리가 자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해보시고 자, 우리는 다음 파트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네 번째 파트. 아이고, 다섯 번째 파트이죠. 다섯 번째 파트는 또 다른 태스크가 주어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태스크가 propose a solution이라고 돼 있대요. 자, 우리 보고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해결책을 제안해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실제 시험 화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바램과는 다르게 실제 시험하면은 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전화 사진이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 회의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유형이 뭐 두 가지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형식은 똑같아요. 음성 메시지의 형태로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린 똑같이 음성 메시지로 답변을 할 거고요. 회의하는 상황에 어떤 상황 설정이 나한테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음성 메시지로 답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디렉션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유형인 전화 메시지가 나한테 걸려왔을 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실 텐데 문제의 유형은 주어진 문제 유형, 아까 홍보 부족이라고 잠깐 설명드렸었죠. 말 그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어떤 영업점이나 기업에서 마케팅적으로 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유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깐 듣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면서 그 지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고 오실게요. Question 10. Hi there, this is Helen, the owner of Gold Star Travel. I'm calling to ask for some assistance regarding the marketing of our tour packages to India, since you are the marketing director. As you are aware of, the tour package to India has tons of benefits for our customers, such as shopping promotions and additional flight discounts. We tried our best advertising these great deals about our package programs at universities, targeting students going on holidays. However, our marketing did not work out well, and we have to find some other ways to promote our package programs. I hope to hear some of your ideas on how to market the tour packages to India. Please return my call once you get this message. I'll be waiting for your call. 자, 잘 들으셨나요? 저 오랜만에 또 귀를 열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설사 뭐 한두 단어 정도 뭐 몇 단어 놓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홍보 부족이라는 그 유형까지는 유추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보면 결국엔 또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홍보 부족이라는 결정적인 어떤 유형으로 가기까지 직결되는 부분까지의 과정을 저랑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인사로 시작이 되고요. 보통 본인이 누구다라고 이름을 제시를 해줘. 자, 이름은 뭐 기왕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끝에 끊기 전에 한 번 더 보통 나오기도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전화를 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다시 언급해 주는 거는 뭐 사람의 매너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안 되시면 뭐 빼시면 되고요. 과감하게. 자, 그다음 되면 본인이 이제 직급을 소개를 해주거든요. 내가 뭐 매니저면 매니저다, 뭐 사장이면 사장이고 팀장이면 팀장이다 소개를 해주는데 자, 오늘은 또 약간 부담스럽게 사장님한테 자 전화가 걸려온 컨셉이네요. The owner of Gold Star Travel이라고 돼 있어요. 자, 사장님이라는 직급이랑 그리고 헬렌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은 내가 속해 있는 영업점의 성격이겠죠. 자, 영업점의 이름보다 자 성격보다 travel 하면은 travel agency를 이제 줄여서 travel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행사이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되셨어야 돼. 아, 내가 여행사의 직원이고 우리 회사 여행사에서 어떤 문제가 달갑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예상하시면서 들으셨어야 됐는데 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들으실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갑자기 우리한테 뭘 해라라고 태스크가 주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쪽에서 유형 파악을 섣불리 하시려고 하면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후반부에 이 사람이 전화를 끊기 전에 치사하게 대충 얘기하고 끊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이 뭔지, 해야 되는 어떤 모색을 해봐야 되는 해결책들이 뭔지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유출하시고, 자, 위에는 상황을 정리하는 어떤 퍼즐을 맞추는 정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또 해주세요. I'm calling to ask for some assistance regarding the marketing of our tour packages to India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좀 힌트가 되는 정보이긴 했어요. The marketing of 자, tour packages 하면은 우리가 뭐 여행사니까 팔아야 되는 상품의 성격이 당연히 뭐 여행 상품들이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tour packages라고 하는데 인도에 가는 여행 상품을 여행 상품에 관련해서 마케팅 쪽에서 우리한테 조언을 얻고자 사장님께서 선수 전화를 주셨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네요. 자, 왜냐하면 내가 마케팅 디렉터래요. 아이고, 나도 몰랐던 사실. 나는 마케팅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급도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 직급도 중요하지 않고 자,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자, as you're aware of, 당신도 알고 있다시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겪었었던 일들이나 우리 회사에서 겪었던 일들이나 아니면은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또 명시가 될 텐데 자, 처음부터 명시가 되지 않을 거고 한번 들어볼게요. The tour package to India has tons of benefits for customers such as shopping promotions and additional flight discounts. 그래서 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그냥 이제 우리 투어 패키지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었었죠. 자, 그런데 we tried our best advertising these great deals of our package programs. 이미 얘네들이 프로모션을 advertising 엄청 많이 한 상태래요. 광고를 이미 홍보를 했었다라는 얘기죠.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자, 대학 같은 데서 targeting student, 학생들을 타겟으로요. 자, 그런데 자, 문제가 뭘까요? 자, 이런 이제 역접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는 특히나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되죠.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면은 벌써 딱 반전의 의미가 뒤에 등장을 하겠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건데 그런데 어땠을까요? Our marketing did not work out well.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굳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 조언을 구할 일이 없었겠죠, 애초에요. 그래서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참하게 실패를 한 상태입니다라고 자 결론이 주어졌네요. 자, 여기서 아직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아직까지도 시기상조이고 얘기를 해줘요. 잠깐 기다리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면서 이제 주어질 거예요. 자,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I hope to hear some of your ideas on how to market the tour packages to India.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만 들으셨다 하더라도 홍보 부족이라는 문제 유형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앞을 대충 들으시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설사 내가 앞부분에서 조금 집중력이 흐려졌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전화를 끊기 직전에 우리한테 주어진 최종적인 태스크가 뭔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우리한테 주어진 태스크가 뭐라고요?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 대상인 인도에 가는 여행 패키지 상품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가 자,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 답변을 여기 이제 써놨는데 자, 이 답변에 그 대안들을 요목조목 뜯어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외우려고 자꾸 접근하시면 좀 힘들어지니까 너무 맹목적인 암기는 어떤 파트에서든지 좀 피해 주시고요. 단어랑 그리고 표현 자체 그리고 아이디어 요 이제 대안들이 있죠. 아, 요런 성격의 유형이 주어졌을 때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이런 대안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학습 방향을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막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자, 전화를 또 들어볼까요? 수화기를 들어서 사장님께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야 되겠죠. Hi there. 그 다음 그분의 이름은 헬렌이었어요. Hi dear Helen. 그리고 이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 들으셨으면 내버려 두시고요. 자, 본인이 누군지는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죠. This is Liz. 자, 리즈라고 예시를 들어놨지만 여러분들 실제 영어 이름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전화상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해야 될 때 this is 외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I am 절대 안 되고요. My name is는 최악이고요. 자, this is less. 자, 난 누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템플릿화 시켜놓은 어떤 그 정형화된 문장이에요. 얘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I got your message loud and clear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혹은 뭐 팀장님 전화 걸려온 사람들한테 그분께 당신이 나한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나한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잘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장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뭐 인사조의 멘트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걸 이제 암기량을 하나라도 줄여볼까 해가지고 이거를 뭐 하나씩 이렇게 떼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용구나 수거 같은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줄이는 거 같은 거 있죠. 자, 이걸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I got your message loud예요. 그러면 사장님 당신이 말하는 거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거는 자, 그 덩어리째로 그대로 학습을 해주세요. loud and clear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I got your message loud and clear.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곧장 우리가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해야 되는 어떤 또 태스크가 있는데 자, 요게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유드리는 태스크가 아니라 애초에 파트 5의 디렉션이 이제 나올 때 그 토익을 보신 분들도 아시고 토익 공부하신 분들 파트별로 앞에 뭐 in this part of the test 하면서 디렉션 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해야 될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이제 제시해 주는 부분인데 애초에 디렉션 자체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본인이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문장을 제시하라고 태스크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수행을 해주기 위해서 자, 요 문장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시기 전에 이게 무슨 유형인지 내가 파악했다라는 것을 채점자한테 어필을 해야지 점수를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부분 점수를요. I understand that. 나 확실하게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자, 무엇을 접수하셨는데요? 문제와 정확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결되는 부분의 유형으로 그 요약을 해주셔야 되겠죠. We need to promote the tour package better. We need to promote the tour package better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게 자, 우리의 유형별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소재이겠죠. 이게 여행사가 나중에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여행사가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었죠. 세탁소에서도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빵집에서도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아까 해당되는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판매해야 됐었던 상품 이름은 투어 패키지였었죠. 그래서 자,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투어 패키지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사장님 하면서 은근슬쩍 채점자한테도 어필을 하는 기술이에요. 자, 기술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설명하시면 되는데 자, 대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지를 좀 줘볼까요? 그 발할 양이 길어질수록 약간 좀 자연스러운 멘트들이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막 다다다다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저의 제안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파트에서 좀 보여주세요. 특히 파트 5랑 6에서요. Here are my suggestions. Here are my suggestions. 자, 팀장님 혹은 사장님 지금부터 제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하면서 이제부터 대안을 제시하실 건데 홍보 쪽이나 아니 마케팅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쓸 대망의 어떤 해결책은요. 자, 문자 메시지를 잠재적인 고객한테 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별거 없죠? 여러분들도 선에서도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을 법한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뭐 비즈니스상으로 엄청나게 뭐 전문가의 의견처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비즈니스 업무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본분을 또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아이디어는 최대한 간단하게 send out text messages. send out text messages. 자, 구동사는 뒤에 강세였어요. send out 하면 무슨 의미야? 돌린다라는 의미죠. 여러 사람한테 돌립니다. 한 사람한테 보낸다 할 때는 자, send 보통 일반 동사를 쓰고요. 그 대상이 여럿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구동사를 많이 쓰죠. 자, send out. 자, 무엇을요? text messages입니다. 자, 문자 메시지 text messages. text messages. 자, G로 끝나면은 제가 그 발음 강의 시간에 CH처럼 들리게끔 무성음으로 발음하셔야 된다 그랬었는데 이게 복수형이 되는 순간 이 규칙이 사라져요. 그래서 messages 하면 안 되고 messages라고 정확하게 음절로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messages, messages. 강세는
이 단어 안에서는 이름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은 좀 해결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빈약하죠. 문자 메시지를 돌리긴 돌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자 얘기를 해볼까요? 문자 메시지를 돌리면요. 일단 1차적으로 that way 그렇게 함으로써 people can read the messages.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띵동 울리면 아 이런 여행사에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군 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and we'll get to know about the tour package. And we'll get to know about the tour package. 몰랐던 우리 회사의 상품에 대해서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상위 레벨로 도약하는 포인트는 get to know라는 동사인데 get 동사가 굉장히 어떤 용례들이 많아요. 사전에 찾아보시면 실제로 뭐 몇십 가지, 뭐 수백 가지까지는 좀 오바이고 수십 가지의 의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용례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상태 변화의 의미를 쓰인 거거든요.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게 바로 get to know예요. 몰랐다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know가 아니라 get to know라는 거죠. get to know. 몰랐다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의 상품에 대해서요. 자,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at way, people can read the messages and will get to know about the tour package. And will get to know about the tour package. 우리의 상품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잠재 고객들한테 돌려서 홍보 효과를 좀 누려보자라는 얘기였었죠. 자, 첫 번째 대안이었었고요. 자, 두 번째 대안은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안인데 자, 요거를 괄호 안에 있는 걸 잠깐만 좀 보실까요? 자, 연결어 next 써주시고요. Next, I know we have already done some promotions. I know we have already done some promotions. 우리가 이미 프로모션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이 있었었나요? 아까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이미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대학에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스튜던트를 타겟으로 했다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본인이 이해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주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스킬들이 있죠. 우리가 구사하는 바라 포인트도 이제 중요하지만 본인이 문제를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그걸 증명을 하는 개수만큼 점수를 자꾸 퍼주게끔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I know we have already done some promotions. 나도 알고 있어요, 사장님. 그걸 누가 모를까 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However, I think we should do some more online promotions on social media라고 돼 있는데요. 자, 소셜 미디어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SNS죠.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SNS라고 또 줄여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social media라는 단어를 반드시 써주세요. social media. social media. 복수로 안 써도 돼요. 이 자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on social media. 자, 그래서 문장이 좀 길긴 한데 구체적으로 요즘에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 채점자들이 머리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프로모션 너무 흔해요. 그리고 애초에 요즘에 그 파트 5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말이 도는 게 제약을 이들이 걸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은 이미 해봤기 때문에 딴 거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하도 사람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자, 그러면 그걸 이제 피하기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 어떤 제약이 언제 걸려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막연하게 피해서 그냥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 템플릿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면 돌파법으로 뚫는 방법도 있다란 말이죠. 알아요. 설사 온라인 마케팅을 해봤다 할지라도요. 워낙에 SNS상의 홍보가 대세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대세의 흐름을 따라서 절대 무시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입장 표명만 하신다면은 그걸 누가 인정을 안 해주겠어요.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항상요. 자신 있게. However, I think we should do some more online promotions. 그래서 more라고 애초에 표기를 해놨어요. 자, more. 더 적극적으로 활개를 펼쳐봐야 됩니다. 자, 어디 상에서 정확하게 소재를 주세요. on social media. on social media. 자,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는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상이 자꾸 맡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 we could post up pictures. 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자, post up 하면 뭐예요? 사진을 게시하다라는 의미죠. 자, post up. 자, post라는 일반 동사랑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하거나 아니 문장을 만들 때 일반 동사와 구동사의 의미가 같을 때 누구의 손을 잡으셔야 될까요? 구동사의 손을 잡아야지 텍스트 타입의 퀄리티가 빨리빨리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post보다는 post up. 강센 뒤에 post up pictures. 사진을 올리는 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되겠네요. 자, pictures of
인디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센스가 약간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투어 패키지가 그 문제에서 들으셨겠지만 뭐 한 번이 아니라 또 여러 번 얘기를 해줬었어요. 인디아에 가는 상품에 대해서 홍보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었었죠. 그러면은 인도의 어떤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을 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데 회사 공식 페이지가 뭐 있다라는 전제하에요. 그런 것들을 게시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On Facebook or Instagram이죠. 자, 뭐 이런 이제 SNS의 종류들은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되는데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NS 사이트다 보니까 자, 제가 대표적으로 선정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레벨 7 목표로 하신 분들은요. 템플릿을 뭐 잘들 외우세요. 레벨 6 목표하신 분들도 그렇고 7 목표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다들 나중에 가서 점수가 어디서 갈릴까요? 물론 뭐 전달력에서도 갈려요. 발음과 강세에 따라서도 갈리기도 하는데 자 이런 기능어들 있죠?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은 머릿속에 잘 입력이 돼 있는데 기능어가 누락이 돼서 이게 막 세상에 있는 모든 전치사로 다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인터넷 상에서 혹은 어떤 특정한 SNS 상에서 온라인 세계에서는 전부 다 on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통일해서 on the internet, on the website, on social media, on Facebook, on Instagram. 그래서 전치사의 용례는 제가 파트랑 무관하게 항상 중요하다고도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약간 이제 결정적인 그 화법 포인트인데 이걸 제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팀장님과 사장님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쐐기를 박는 어떤 멘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소위 바꾸면 이제 이런 뜻인데 그거 아세요? 사장님, 오늘날의 SNS 홍보를 해보지 않고서는 마케팅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워낙에 대세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의 뉘앙스를 지금 영어로 바꾸는 순간이에요. 자, 볼까요? 어떻게 바꿨는지. Online ads on social media are the best way these days. Online ads on social media are the best way these days. 자, 강세 포인트 잘 들으셨나요? 최상급을 본인이 구현하는 순간에 본인이 강력하게 의견을 이제 피력하는 순간에 최상급에 더더욱 강세를 줘야죠. 누가 막 시키는 것처럼 누가 하더라도 파고다 인강에서 외워온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자 본인의 의견은 강하게 피력을 해주세요. The best way. 아무래도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These days. 자 오늘날의 SNS만큼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강한 의견 피력을 하는 멘트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대안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미 프로모션을 해봤다라는 이 부분은 실제로 프로모션을 했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에만 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뭐 찍어가지고 그냥 그 랜덤으로 하지 마시고 자 실제로 명시가 돼 있는 경우에만 꼭 써주세요. 리스닝 스킬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그랬었죠. 자 채점자들도 높이 사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끊기 직전에 뭔가를 이제 멘트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끊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한번 보실까요? Anyway, these are my suggestions for now. Anyway, these are my suggestions for now. 자 여기까지가 나의 제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끊기 직전에 I'll call you back if I have more ideas. Thanks. I will call you back if I have more ideas. Thanks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도 이제 약간 여유 있는 멘트랍시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이제 막 급급하게 인사를 하고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시간이 1분이라는 제약이 이제 주어져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막 급급하게 달려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 속도에도 완급 조절이 이제 필요한 게 1분이 넘어가는 30초 이상의 발화량이 주어졌을 때의 태스크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얘기하실 때는 조금 빠르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멘트들이 있잖아요. 인사 쪽의 멘트들이나 아니면은 뭐 끊으실 때 마무리 멘트는 좀 여유 있게 실제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한다라는 혹은 뭐 의사 전달을 한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겨주시면 훨씬 더 잘 접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발화 포인트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채점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나 혼자 막 랩을 하고 저 사람이 시킨 템플릿 다 하고 나왔어.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영어로 전달할 수 있게끔 자, 잘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5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마찬가지고요. 파트 6도요. 자, 다음 파트를 보실까요? 자, 6번째 파트. 실제로 시험에서 마지막 문항이기도 하죠. 문항수로는 11번이고요. 파트상으로는 6번째 파트이고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태스크는 express an opinion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자, 되게 이제 광범위한 태스크인데, 자,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트 6의 가장 좋은 점은 문제가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하도 여러분들이 되어가지고 뭐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나온 문제는 그냥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자, 문제가 agree or disagree,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유형이래요. 자, 이럴 때가 있고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보통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라는 유형인데, 자, 여하튼 11번의 유형이 굉장히 문제 성격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3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 택해보라라는 문제도 있고, 주관식으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얘는 이제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데 뭐에 대한 선택이 주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가 이제 해당되는 스테이트먼트이겠죠. 그 명제 부분을 또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 Teachers should make learning fun for young students. Teachers should make learning fun for young students.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재밌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재밌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순기능이 많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정말 나쁜 점이 많은 어떤 명제에 대해서를 빼고는 disagree가 아니라 agree의 손을 잡아주셔야지 쉽게 근거를 제시하는데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agree의 손을 잡으면서 근거와 예시를 제시를 할 건데, 그 전에 입장 정리를 또 해주셔야 되겠죠? 본인은 어떤 쪽의 의견을 지지하는지 먼저 명료하게 상대에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I strongly believe that. 자, 본인이 강력하게 믿는 바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주어졌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해줘야죠. I strongly believe that teachers should make learning fun for young students. 자, 이거 외워서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문제가 화면에 기재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서 본인의 입장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거와 예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와 예시를 제시를 할 때 여러분들의 입이 가장 안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걸 시작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장을 쉽게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이거는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장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가정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위에 있는 문제나 아니면 스테이트먼트를 인용해서 쓸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first, 처음으로요. 일단 우선은 만약에 선생님들이 재밌게 가르치면요. If teachers make learning fun. 자, 만약에 선생님들이 재밌게 가르치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자, 좋은 의견들, 나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장점들을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쳤을 때 장점, I think students will be more motivated to study harder. I think students will be more motivated to study harder.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뭐 으쌰으쌰 공부할 맛이 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이제 빨간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파트 6의 유형상 템플릿이라는 건데, 얘를 또 설명 안 듣고 이걸 통으로 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본인 걸로 체득화 하셔야지만 나중에 뭐 문장을 따로 응용을 하시든 아니면 답변을 통으로 이제 응용을 하시든 그게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이해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멀리 가지 말고 study harder를 주어로 잡아올게요. 자, 꼬리를 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잇따르는지. If they study harder, they will get better grades. If they study harder, they will get better grades.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기도 하죠. 열심히 공부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를 것입니다. Get better grades. Get better grades. 그래서 형용사도 좀 다채롭게 맨날 원형 형용사만 쓰지 말고요. 비교급이랑 그리고 최상급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휘력에 또 다채로움을 보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좋은 성적을 받게 됐을 때 약간 이건 좀 원시한적으로 보는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는지 또 좋은 포인트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Also, getting good grades will make them become better students. 자, 보이시나요? 첫 번째 효과가 become better students. 더 나은 학생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아직 안 끝났죠, 문장이. And be well prepared for the future. And be well prepared for the future. 그래서 합성어도 우리가 또 의도적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자, 내용상으로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well prepared 하면은 잘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약간 제가 원시한적으로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으면요, 나중에 뭘 하든지 간에 준비가 잘 된 상태가 될 것이고 우수한 학생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우리가 얘기를 해본 거죠.
그래서 자, 요만큼이요. 요 네 문장이 기본적으로 세 문장이죠. 요 세 문장이 기본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부모님들 선에서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걸 제공해 줬을 때 그 좋은 게 반드시 이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 좋은 우수한 컨텐츠, 교육 자료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하튼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들을 해줬을 때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자, 요 사실을 계속 응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교육 쪽이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 걸로 또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도 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근거를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두 개를 안 하면 큰일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1분이라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 근거로 1분을 채우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어요. 너무나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표면적으로 다양한 거를 얘기하면은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템플릿이라든지 아니면 표현들을 우리가 미리 선작업을 해놓을 수가 있어서 자,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근거를 보시는데 역시 가정절은 똑같이 시작하셔도 돼요. If teachers make learning fun. 자, 만약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치면요. Students will have more fun. Students will have more fun. 학생들이 훨씬 더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fun이라는 그 단순 일률적인 어떤 단어를 보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즐거워할 것,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걸 제가 문법적으로 맞게 쓰시는 분을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students is fun, students will be fun 그러는데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라고 할 땐 기본적으로 have 동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have more fun 해보세요. 소리 자꾸 내셔야 돼요. have more fun. Students will have more fun. 훨씬 더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치면 즐거운 것이고 이거는 근거로서 약간 빈약하긴 하죠. 그래서 자꾸 예시나 아니면 과정들을 설명을 또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예시를 보통 들 때 쓰는 연결어들이 몇몇 정해져 있어요. For example 이라든지 for instance라든지 자, 오늘은 그 후자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서 Teachers can play fun games during class. Teachers can play fun games during class.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재밌는 게임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든 거죠. Play fun games. 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또 예시였어요. 여러분들 선에서도요. 게임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언제요? 수업 시간에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쪽에서도 점수가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너무 한정적으로 제약적인 표현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서 그래요. 여기서 자꾸 수업 시간을 교실에서라고 장소로 변환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소를 얘기할 일은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그 순간을 얘기할 때 시간으로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In the classroom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During class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During class. During class. 그래서 이상한 데서 어휘의 수준을 무분별하게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어떤 다양한 용례들을 좀 봐주세요. 연결어라든지 전치사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자체가 깔끔하고 깨끗하게만 접수가 되더라도요. 여러분들 점수는 예상하는 점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자, 기본에 충실해달라는 의미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또 효과가 잇따를까요? 게임을 하면 그냥 마냥 즐거운 게 아니라 That way they can focus better on their class. That way they can focus better on their class. 수업 시간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자, 즐거움은 아이들도 자, 웃게 만들고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Focus better on. 자, 어떤 대상에 집중하다고 할 때 focus on A라는 수거를 쓴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뒤에 전치사에 또 집중하시고요. better는 왜 갖다 붙인 거예요? 강조어법으로서 갖다 붙인 거죠. Focus better. 훨씬 더 기존보다 잘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또 마무리할 때가 될 것 같은데 자, 시간 제약상요.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면요. 이 마무리 문장 자체를 제가 아예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자, 그들 중에 옵션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A라는 소재가 학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문제랑 크게 상관없이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바라자 마음이잖아요. 다만 그 A라는 소재가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근거와 연계가 되는 어떤 소재여야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게임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했던 찰나였었잖아요. 그래서 자, 학업에 집중하는 게 학교 생활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문장이랑 이왕이면 연결되는 소재를 주어로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focusing on studying. Focusing on studying. 학업에 집중하는 것은요,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chool life.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chool life.
학교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어로 잡으실 때 이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아니면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이 파란색 부분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또 문제를 그 글자를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주어를 항상 대명사나 명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편견도 여러분들 애초에 버리고 시작을 하세요. 자꾸 제가 텍스트 타입을 다양하게 쓰고 단어의 어떤 종류들을 다양하게 써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합성어나 비교급 형용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주어 같은 것도 보통 하위 등급에 머무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명사로 문장을 시작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뭐 I, they, it, she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문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대명사 외에도 문장을 시작할 수 있는 품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바로 이렇게요. 자, 얘도 대명사가 아니잖아요. focus 하면 동명사이죠. 동명사 혹은 그 이외의 품사들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증명을 또 해보세요. 또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가능한 시점에서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가능해졌을 때 혹은 본인이 자신이 있을 때 focusing on study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chool life.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을 때 위에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반복하는 그런 어떤 옵션도 있고요. 시간을 잘 봐가면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 그러면은 위에서 우리가 제시했던 입장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시간상 좀 제약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스테이트먼트를 위에서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냥 스테이트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셔도 돼요. Once again, I strongly agree with the statement. Once again, I strongly agree with the statement.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강력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위에랑 입장이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또 이제 반대한다고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게 또 발음이 once again이 아니에요. 그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들 발음 들어보면은 템플릿에서 의외로 이상하게 발음되는 것들이 많은데 자, again입니다. again이란 단어는 없어요. again, once again, once again, once again, once again, I strongly agree with the statement.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MP3 자꾸 들으면서 따라 읽으셔야지 또 유의미해요. 템플릿을 제가 머릿속에 삽입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랬었죠. 이게 토익 시험이 아니라 토익 스피킹 말하기 시험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그 말하기 시험에 맞는 학습법으로 방향을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트 6는 아까 제가 다양한 문제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문제 유형은 계속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거고요. 테마는 당분간은 교육이라는 테마에 머물러서 다양한 기출과 유사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외에도 다른 테마들이 또 있다 그랬었죠. 어쨌거나 가장 빈출도가 최근에 높았었던 것은 교육과 회사라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후반부 강의에 가서는 교육이랑 회사라는 그 주력 테마와는 좀 관련 없이 랜덤으로 출제되는 어떤 소재들과 관련된 문제 유형들도 파악을 하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그간 써왔었던 표현들과 템플릿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 응용해보고 적용해보는 훈련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오늘 후반부 파트의 첫 강의였었죠. 4, 5, 6 세 가지 파트였었고요. 자, 문항수는 파트별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자, 각각의 파트별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기본 문장의 틀들과 그리고 표현들을 완벽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주시고요. 자꾸 소리내셔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서도 우리가 고스란히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자꾸 그 전달력을 높이셔서 자, 다음 강의에도 자, 같이 한번 또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 때 새로운 유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